자, 반갑습니다. 카리스마 이병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을 시작으로 해서 이 강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표현한다면 통계 특강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게 딱 끝나면 이제 두 강의 통계 특강을 만들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가 통계라고 할 때 일단 환상들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조금 바꿔보고 갈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통계형 문제가 일단 나온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시각적 오류를 가장 조심해라 라는 부탁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통계형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일단 문제가 주어지거든 일단 뭘 먼저 조심해야 되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면 조건이 달려 있을 거예요. 통계형 문제는 반드시 거의 조건이 달려 있는 편인데 그 조건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건 하에서 이 통계표를 읽어야 되느냐, 반드시 먼저 조건이 뭐지?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아야 되는 거냐면 변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변수라고 하셔도 좋고, 어떤 조건 속에서 뭐가 변할 때 이렇게 말하면 주어진 조건과 변인을 먼저 찾아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료가 항상 여러분들이 옆에다 적어보는 연습도 좋은데요, 수로 주어지는 자료냐 아니면 비율로 주어지는 자료냐 아니면 변화로 주어지는 자료냐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직접 연습을 할 건데요, 비율이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면 항상 시각적 오류를 시험 문제에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주고 나서 이거를 수로 읽게 만들거나 또는 변화율을 주고 나서 수로 읽게 만드는 이런 시험 문제인데, 항상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가 있냐면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적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수냐 비율이냐 변화율이냐 옆에 적어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 사실은 우리가 이건 있죠. 자, 제가 책 하나 표지 보여드리는 건데, 자, 새빨간 거짓말 통계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통계 자료를 주어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왠지 모르게 상당히 객관적이다,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왠지 모르게 확실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이 믿지 못할 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짓말, 또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 또 하나는 통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를 왜 제대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라는 걸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요, 통계는 어떻게 놓고 오면 그 사람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표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먼저 하나 보여드리는 표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1분기에서 4분기까지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상으로 얼핏 눈으로 보시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으세요? 적게 증가하는 것 같으세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 같죠.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는 것이죠. 똑같은 그래프인데 만약 이렇게 그린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80에서 100 사이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 자리를 잘라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왜 우리가 정확히 배워야 되느냐, 주어지는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얼마나 객관적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고로 그 객관 정보를 얻어내는 능력을 트레이닝하는 게 통계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경제학 이렇게 말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통계 문제가 경제를 중심으로, 물론 뒤에서 연습은 사회문화 단원도 경제도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제학이 유독 계량화된 연구를 가장 강조하죠. 근데 이 계량화된 연구를 보실 때 한번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 상당히 믿음이 갈 텐데, 얼마 전에 있었던 뉴스 중에 보면 작년이었네요 벌써,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지러지고 있는 범죄의 50%가 중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딱 무슨 느낌 받으십니까? 중국인들 정말 폭력적이야. 역시 중국인은 안 돼. 그런데 재밌는 건 주어지는 자료에 조건을 찾아내셨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중국인이 다른 외국인보다 폭력적인가 라고 묻는다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중에 50%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그 말을 정확히 해석한다면 중국인이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 폭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한국에 있는 중국인의 비율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 절반 이상인 중국인한테서 이렇게 의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트레이닝하는 이유는 그 자료가 과연 객관적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시는 거죠. 이런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육학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운동하는 선수들이 가장 적게 먹는 달은 몇 월 달이냐면 2월 달이랍니다. 2월 달은 여러분들이 다른 달에 비해서 운동선수들이 먹는 양이 10%가 적대요. 그래서 2월 달에는 각별히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느낌 받으십니까? 맞는 말 같으시죠? 근데 잘 보시면 2월 달이 다른 달에 비해서 날짜가 10%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똑같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10%를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왜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지 한번 이해해보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제학은 이런 걸 유독 많이 쓰는데요, 사실 왠지 모르게 확신을 주는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0년대까지 주식 거래를 조사해 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량이 적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면 왠지 모르는 법칙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1990년대가 되면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거래량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앞에선 왜 비가 오는 날에는 주식의 거래량이 적었을까요? 라고 말하면 비가 오면 주식 거래를 하러 직접 나와야 되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법칙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캐치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라는 부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물론 이건 있어요. 경제학을 떠나서 우리가 경제 파트를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수요 법칙이 있습니다. 직접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예를 들어서 수요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뭘 수요 법칙이라고 하십니까? 자, 이건 법칙이죠. 그러니까 좀 이따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가격과 주어지는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구체적 수량, 수요량의 관계가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경제는 조건의 학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만약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은 이라고 말한다면 보통 군인들은 코끼리한테 냉장고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수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코끼리를 미분하여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자,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학문이냐? 전제 학문이죠. 조건의 학문인데 이 법칙 속에서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꼭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만약 자, 어떤 사람이 소득이 늘어났다면 그럼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전제학문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 알프레드 마샬에 의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출발하죠. 물론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전제가 깔려 있죠? 그럼 세트리스 파리부스.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세트리스 파리부스 하에서란 전제를 까는데 얘기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독립변수는 누구란 얘기죠? 가격. 그럼 수요량이 뭐란 얘기죠? 종속변수란 얘기죠. 그럼 이 속엔 뭐가 전제되어 있죠? 라고 말하면 나머지 모든 조건은 일정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선생님 이 상황에서 소득이 증가했다면 어떻게 되죠? 라는 질문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어려움을 만들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항상 일정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꾸 만약 이걸 하실수록 계속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은 얘 둘 빼고는 항상 일정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물론 질문을 하신 것에 답변을 드린다면 이럴 수는 있죠.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다고요? 소득이 일정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소득이 예를 들면 100원이었는데 자, 물건의 가격이 1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 물건 값이 20원이 되면 더 사시겠어요? 덜 사시겠어요? 이 얘기죠. 그럼 당연히 비싸지니까 덜 사죠. 근데 질문하신 대로 만약 소득이 증가한다면 그럼 해볼까요? 만약 이 사람의 소득이 300원으로 증가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실은 수요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상품의 가격이 10원에서 20원으로 올랐지만 100원일 때 10원인 것과 300원일 때 20원인 것은 상대적인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수요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소개를 해드렸느냐?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 만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 이걸 하시는 순간 답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다시 경제는 전제학문인데 세트리스 파리부스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는 전제 속에서 땅 독립변수 하나를 때려주는 거예요. 하나를 때려주면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종속변수의 변화를 시험 문제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뭐뭐 하다면 이란 말이 주면 아, 나머지는 일정하구나. 그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렇게 묻는다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만약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경제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경제는 무슨 학문이라고요? 법칙성의 학문입니다. 자, 법칙성의 학문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라고 말하면 자, 두 변수 간의 관계. 근데 그 두 변수 간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 원인과 결과가 되는. 그래서
자, 얘가 독립변수고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 항상 이 질문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왜 자꾸 법칙을 찾는 거죠? 라고 할 때 이렇게 답을 하죠. 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칙을 알면 그 법칙을 활용해서 우리 삶에 유용성을 가져올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법칙을 공부하는 거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경제는 전제 속에 이루어지는 법칙의 학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한번 봐두시라고 소개한 건데요. 근데 가끔 이런 건 있죠. 상관성과 인과성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상관성은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상관성이 보면 인과성. 근데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지?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되는 관계가 있어 라는 얘기인데요. 상관성은 입증이 되지만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면 자, 콜라의 소비량은 어디가 많을까? 라는 걸 조사해 봤더니 부유한 국가의 콜라의 소비량이 가난한 나라보다 콜라의 소비량이 많더라. 그럼 우리는 뭐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하, 소득과 콜라의 소비량이 관계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지만 그 속에 이런 인과성,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안 되죠. 아, 그럼 콜라를 많이 마시면 부자가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매일 콜라만 마셔야 되게요? 그러니까 상관성은 입증이 되었으나 인과성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법칙으로 배우는 건 다 무슨 문제다? 인과성의 문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좀 전에 보였던 수요 법칙입니다. 수요 곡선이죠. 자, 가격이고요. 수량인데 자, 비싸지면 덜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질문을 던지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 다시 여기서 오늘 이해시키고 싶은 첫 강에서는 다시 경제는 뭐의 학문이다? 법칙의 학문이다. 뭘 밝힌다? 인과성을 밝힌다.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전제가 들어있다. 어떤 전제가? 두 변수 간의 인과성을 입증하지만 얘네 둘을 빼고 나머지는 일정하다는 전제가 들어있다. 자, 그렇다면 왜 시작했냐면 이 그래프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답해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 지금 B점에서 A점으로 B점에서 A점으로 그럼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수요량이 감소함으로써 가격이 상승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겁니다. 왜 틀린 거냐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이 독립변수는 누구냐면 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이 독립변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량은 뭐가 되냐면 결과. 그럼 쉽게 표현한다면 인과성으로 표현하면 결과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종속변수가 되죠. 그래서 얘한테 영향을 받고 변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읽을 수밖에 없냐면 반드시 인과성을 규명하셔야 되니까 A에서 어느 쪽으로 아까 한 대로 할까요? B에서 A로 갔다 이렇게 말하면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수요량이 감소했다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강은 여러분들하고 사실 통계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문제를 직접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좀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경제 문제 푸실 때 다시 자, 경제는 법칙의 학문이다. 그 얘기는 인과성을 규명한다. 그럼 독립변수가 뭐고 종속변수가 뭔지를 확인하셔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주는 거죠. 독립변수가 변할 때 종속변수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딴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다 만약 이거 하지 마라. 시험 문제는 안 써있지만 항상 뭐를 써놓은 거다. 세트리스 파리브사에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까지 여러분들이 오늘은 가장 짧은 오리엔테이션 한번 이런 말씀 드리고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할 거예요? 본격적인 통계 문제를 다음 시간에 1시간은 거의 비율을 중심으로 1시간은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